김건희 청탁. 자, 어제 겁니다. 윤영호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한 10줄 요약. 우인성 재판부고요. 총 4년 구형, 정치자금법 2년, 그리고 횡령 및 청탁금지법 혐의 등 증거인멸 3개를 합쳐서 혐의 2년에서 총 4년을 구형했다. 어제 설명드렸죠?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영호 무죄 감경과 보석을 요청했는데 요거는 제가 내용을 쭉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세계일보 부회장으로부터 권성동을 만나가지고 윤석열이 평화서밋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해서 권성동을 윤영호가 소개받아요. 윤영호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계본부장, 통일교 2인자. 자, 그래서 22년도 2월 13일 날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미스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누구예요? 정신껏 꺼진 윤석열 그 두 명을 부른 다음에 미국 전 부통령을 주선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마치 미국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걔를 가려고 했어. 야, 미국 그래서 나왔던 기사가 자,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면 여기 보이죠? 윤석열 만났잖아요. 근데 이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나타났어. 그래서 이들의 계획이 실패했어. 원래는 이재명과 윤석열 둘이 있다가 부통령이 딱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걸 보여줘서 국민들한테 미국은 윤석열을 택했다 이걸 보여주려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안 와가지고 실패한 작전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 뒤로 3월 2일부터 지구회장과 기관장 등 약 100명이 넘는 간부들을 모아놓고 윤석열 지지 활동을 시작합니다. 통일교는 국힘의 17개 시도당의 각 후원금 어제 말씀드렸던 지구 1, 2, 3, 4, 5 서울, 경기, 강원, 춘천 막 해가고 부산까지 해서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등등 각각 500만 원씩 몇 억이 되는 돈들을 쪼개기 후원을 했다. 그게 3월 2일부터 쭉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자, 결국에 그렇게 해서 3월 9일날 윤석열이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3월 22일 권성동과 함께 궁에서 당선 축하 인사를 해요. 통일교 궁에서. 그 다음에 권성동이 안내를 합니다. 윤영호를 윤석열에 있는 곳으로 권성동이 안내를 해서 윤영호 본부장이 1시간 이상 독대를 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윤석열에게 우리 유엔 사무국을 설치해달라. 우리가 운영하고 싶다. 아프리카 행사 뭐 이런 거 국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일주일 뒤에 22년 3월 30일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아프리카 ODA를 2배로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빠릿빠릿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빠릿하게 했지? 저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나서 12월 9일에는 한국과 캄보디아 우정다리 사업이 EDCF 차관 지원이 승인돼요. 이게 한국 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 시공 관련한 게 ODA 사업이 예산이 2억 원이 23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얼마예요? 50억. 25년도 588억. 그리고 24년 6월경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이 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고 또 선언도 해요. 그동안 한국과 아프리카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열망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열게 된 오늘 회의에서 학자들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유무상 원조 체제를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 ODA 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 맞죠, 여러분? 자, 며칠 써있어요? 2024년 6월 4일 아프리카 정상회의 윤석열 공동 언론 발표 나와 있죠? 자, 똑같죠? 다 맞죠? 100억 불이면 얼마야? 14조야, 14조. 지들끼리 꽁치고 해치고 자치고 그냥 아주 그냥 대한민국 세금으로 그냥 조 단위를 넘어가서 권성동은 중간다리 역할을 잘했잖아. 통일교가 하고 싶었던 정책적인 거, 금액, 후원, 국가 지원 잘 됐잖아. 통일교가 하고 싶었던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서 우리가 아는 그 현금 1억 원을 전달해줘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22년 10월경 권성동이 경찰로부터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 측에 알려요. 야, 너네 한학자 참어머님 너네 그 도박하시니? 라스베이거스 도박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 진행 중인데 압수수색 갈 수도 있어 라고 하자 이 전달을 통해서 통일교는 회계 자료부터 각종 증거를 싹 다 없앱니다. 싹 다 없어요.
권성동은 왜 이걸 전했을까? 그렇지. 얘네들은 이미 깊은 유대 관계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김건희 샤넬백이 전달받은 거는 언제라 그랬죠? 22년 7월 4일 이날 전달받았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어요? 이미 그 전에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깊고 깊은 끈끈한 관계 속에서 여사도 챙김이 시작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 대가성으로 받은 거 아니다 돌려줬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사업권 등 이미 큰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진 깊은 관계 속에서 받은 거다. 그리고 심지어 22년 11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먼저 특정 후보 당선을 도와달라고도 김건희가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국민의힘 통일교 막 수천 명이 막 입당했다. 뉴스 많이 보셨죠? 이거 보이시죠? 22년 10월부터 자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때 딱 맞죠? 그래갖고 수천 명이 입당을 한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왜 제가 오늘날 어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냐면 이때도 뭐라 그래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통일교. 이거 오늘자 보도예요. 어제 오늘자 보도예요. 그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당원 가입했다. 특검은 근데 왜 국힘만 수사하냐? 이 기사가 나오는데 JTBC도 나옵니다. 자, 봐봐요. JTBC도 여기 받았었는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일교 지부에서 양쪽의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추진했던 정황을 민주주의 특검 관련 진술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엊그제 나왔었던 윤영호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이 민중기 특검 관련 진술조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지금도 당원 가입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김건희 씨가 요청한 문자와 이런 것들이 쫙 나왔고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 근거와 경위들이 샥 나와요. 그럼 여긴 누가 요청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현재 보도 추측성 보도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 잠시 후에 다룰게요. 이거 마무리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아무튼 이 특검은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이러면 자꾸 깨지는데 어때요? 쫙 보니까 타임라인 쫙 그려지죠. 윤석열 독대해가지고 어머머머머머 미친 짓을 했어. 국민 세금으로. 딱 걸렸어. 뭐야 기재부 외교부 다 움직였어. 그래. 권성동 현금 받았어. 구속됐죠. 뭐야 이거 경찰 압수수색 나갈 것도 알려줬어. 이거 와 못 빠져나오겠네. 야 김건희 받은 것도 인정했어. 준 것도. 김건희가 도와달라고도 이미 했어. 그래서 진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었던 바 아까 말씀드렸던 총 4년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열심히 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량을 감춰 윤석열 보내고 김건희 보내고 권성동 보내고 한학자 보내고 건진법사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누가 더 보내질지 모르는 정도로 약간 탄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해서 2년 플러스 2년에서 4년을 구형을 하고 그리고 특검이 마지막에 재판부에 양형 감면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죄와 보석을 요청한 게 어제 있었던 재판의 내용이다. 그럼 윤영호 측은 마지막에 재판부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6살, 9살 등 3자녀, 한 명은 11살인가 그래요. 자기는 벌써 꼬리 자르기를 당해서 면직을 당했으며 지금도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통일교 신도로 태어나서 참 어머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지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 반성하면 어쩌고저쩌고 구속 4개월 차인데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하겠다. 가족들을 지키러 갈 수 있게 해달라며 울음을 호소했다. 라고 해서 끝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쪼개기 후원에 대한 내용은 재판에서 1절 언급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어제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여태까지 압축해서 팩트만 시간 사건 순서 배열로 쫙 나열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요게 사실은 잘 안 나왔거든요.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 기사에 누가 이렇게 자주 써줘요? 민주당 1절 언급 없었다 이래가지고 볼래요? 이런 것만 나오지 이런 얘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4년인지는 기사에. 그리고 나서 쪼개기 후원을 했어요. 후원금을 전달했어 국민의힘에. 그래서 제가 1지구부터 5지구까지 있는데 여기 일부러 적어놨어. 못 믿을까봐. 서울의 주땡땡 누굴까? 신땡땡, 김땡땡, 진땡땡 등 몇 억을 500만 원씩 해갖고 몇 억을 우리은행, 축농협은행 등 계좌로 이체했다. 내가 여기서 계좌번호까지 쓸까봐
안 믿어가고 계좌번호까지 쓸까봐. 그래서 통일교가 이미 윤석열을 지지하기로 선언을 한 이후에 후원을 했는데 민주당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고 보도를 낼 거면 전재수 뭐 정동영 장관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러면 난 이게 맞지 않다고 본다. 이 상황에서 무슨 여기서 민주당 인사들한테 뭘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려면은 이 이체 내역이나 근거 뭐든지 이 중 하나라도 보도에 실어달라. 그렇지 않고서 나는 이 보도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왜? 이거는 이미 22년도 중점 자료다. 나올 거면 이미 나왔어야 됐다라고 어제 쫙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안에 만약에 민주당 쪼개기 후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보도가 성립이 되는데 오늘날 보도 관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체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썼어? 오늘 민주당 의원들 이름 나올까 모여든 기자만 50명이 넘었는데 내란 재판은 나 혼자였다. 목경택 국회 경비대장 그리고 변호인 3명이 모두 재판을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기사를 쓸 기자가 없더라. 그 내용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걸 다시 복습했습니다.